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의 많은 스피커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하루 종일 결국에는 그런 발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이 그런 부분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피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공격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수용 가능한 비판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하루만 버티자, 이틀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진행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제는 급기야는 뭐 국회 윤리를 통해서 뭐 제명을 시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그런 상황에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해서 질문한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선다. 이것이 이재명식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투표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요즘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곳들 매일 방송을 하는 곳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제 방송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내용을 오늘 방송에서 정정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그런 유튜브 매체나 이런 곳에는 저희가 민영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사전 투표 예측 단일화 관련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단일화 안 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어제 계속 만나려고 시도했는데 좀 의도적으로 피하셨다고 봐야 되는지. 저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사실 모릅니다. 예. 어쨌든 해당 발언을 이제 수본에서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후보님께서도 어떤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화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할때 어떤 표현이 좀 여성적인 표현들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인용할 때나 할 때도 그런 윤리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하신 발언, 그러니까 토론에서 하신 발언이 그냥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인용할 때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부합하는 측면이었다고 보시면 차라리 그 기준이 명확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춘향이 뭐 하는 얘기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비속어가 들어간 겁니다. 예, 거기서 무슨 춘향이와 무슨 관계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비속어가 들어간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속어가 들어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용인이 되고, 만약에 이건 비속어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연상되는 것이 너무 기괴하다는, 연상은 실제 발언이 기괴했기 때문에 연상되는 것이지 사용된 단어 자체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가 보도를 할 때도 언론인들께서도 보시면 굉장히 어떤 범죄자의 범행이 흉악하면은 그 보도 자체도 아무리 순화를 한다 하더라도 잔혹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했다 그러면 아무리 표현을 정제한다 하더라도 그 보도에서 연상되는 것 자체는 잔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언론인들께서 그런 어떤 잔혹한 사건에 대한 보도,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문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고 저열한 것은 그럼 앞으로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러면 오히려 욕을 하거나 아니면 무리를 일으킬 거면 차라리 보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인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고를 쳐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뭐 그런 극한 논리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 해당 댓글을 단 거다라는 그게 전제인데, 일각에서는 그 아이디와 그 인물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해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게 된 시점 계기 제보 같은 게 있었는지. 그 약식 기소된 기소장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했던 그 발언들이 왼쪽에 어떤 아이디나 계정을 통해 가지고 했는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익명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두 개지 다른 아이디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사실 인물에 대한 기소기 때문에 그 약식 기소, 구약식 기소장에 그 발언들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그 화자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계속 예. 그 이제 민주당의 이제
엄청 기회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페이스북에 기사 하나를 어제 공유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공유한 게 이제 이성호 씨의 약식 명령 네. 공부장이었잖아요. 근데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 기사에 언급된 그 카리나 씨 관련 댓글은 공소장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쨌든 이 파트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카리나 씨인 것 같은데 그 후보께서 그 페북에 올리시는 바람에 심지어 얼굴도 그대로 나오는 그 기사를 올려가지고 더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건에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해당 언론사가 가장 신속하게 그런 내용을 단독 보도하게 되었고 실제로 사전투표가 이제 다음날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이 거짓 주장에 기반한 투표를 할 가능성은 상당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리나 씨의 사진이 뜬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여러 매체에서 사용하는 프리뷰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해당 매체가 기사 내 사진으로 삽입한 그 사진이 뜬 것이지 제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 시기에 다수의 언론에서 만약에 그 사실을 보도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저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선택해서 공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안의 시급성 등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카리나 씨 등을 비롯해가지고 이 모든 과정에서 만약에 다른 분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했답니다. 한교에서 예, 판결